안녕하세요. 구글 클래스룸 활용 기초, 돈 한 푼 안 들이고 구글 클래스룸 활용하기 영상 제작 중인 장흥초등학교 교사 이창환입니다. 지난번 영상이 6에서 7분이 아니라 12분이 찍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수가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끝나는 연수인 만큼 이번에는 7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을 처음 만들고 나서 해야 되는 기본 작업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설명할 건 이겁니다. 아이디 나눠주기, 반개설하기, 초대하기, 그리고 주제, 자료, 정리 팁. 구글 클래스룸을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이디 나눠주기 팁은 이거예요.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구글 아이디가 상당히 중요한 게요. 일반 계정,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에 접속되어 있는 일반 계정과 교육청에서 나눠준 아이디, G슈트 계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계정 모두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디를 초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서로를 초대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 계정이 만든 아이디는 일반 계정들만 초대할 수 있지 구글 G슈트 아이디가 여기에 초대되고 들어갈 수 없어요. 반대로 G슈트 아이디가 만든 구글 클래스룸에는 G슈트 아이디들만 초대되고 들어갈 수 있지 일반 계정으로 만든 아이디가 일반 계정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생각이 내가 내 걸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정으로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 우리 반 학생들의 일반 계정에 접속하게 하면 안 되냐? 인데 그게 정책 위반이래요. 이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고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G슈트 아이디들만. 이거를 일반 계정으로 해버리면 구글 정책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기 위해선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 교육청에서 나눠준 아이디로만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계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저희는 뭐 교육청 관리자 아이디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학교 관리자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는 정보부장님께 부탁드려서 계정을 만들거나 혹은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어쨌거나 이 수업 중에는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전날 연수가 이미 돼서 정보부장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더 편해요. 이걸로 설명드리기도 좀 복잡하고. 이제 여기서 깨알 같은 팁을 먼저 드리자면 이 규칙이 필요해요. 먼저 학생한테, 학생 개인에게 아이디를 부여할 거냐 아니면은 6학년 3반 1번 이 번호에 아이디를 부여할 거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학생 개인에게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 학생은 1학년 일반 때, 신입생 때죠? 1학년 일반 때 받은 아이디를 6학년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매번 변경할 필요가 없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결과물이 모두 누적이 돼요. 그 아이디에. 근데 매 학기 초에 졸업생들 계정을 다 회수해야 돼요. 이건 중학교로 가져갈 수는 없는 계정이거든요. 그리고 신입생 계정을 새로 부여해야 돼요. 이런 절차가 필요할 거고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만약에 이 방법대로 했다면 저는 아이디를 이렇게 이 유책에 따라 부여했을 거예요. 장흥초 0001번부터 장흥초 999번까지 0999까지. 근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각자 학교에 맞춰가지고 이 규칙에 맞는 아이디 순서를 이렇게 배열하시면 되죠. 아이디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0001, 0002, 0003, 0004 돼버리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혹시라도 잃어버렸을 때 찾아가지고 수정해주는 것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학생 번호에게 아이디를 준다. 그러니까 6학년 3반 1번 이름이 뭐 이창환, 제 이름이다 치면은 이창환에게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디가 있는 게 아니라 6학년 3반 1번의 아이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올해만 6학년 3반 1번 아이디를 쓰고 제 다음 제가 뭐 중학교로 가거나 그러면 제 다음 6학년 3반 1번이 그 아이디를 이어서 쓰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썼을 때는 각 학년 결과물이 계속 누적돼요. 올해 6학년, 작년 6학년, 내년 6학년 그 6학년 분들의 결과물이 누적돼 있죠. 한 번 만들면 삭제나 새로 생성하거나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매년 6학년 3반 1번이 그 아이디를 쓰면 되니까. 단점은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생겨요. 올해 6학년 3반 1번이 별도의 이제 선생님이 처리를 해놓지 않으면 작년, 재작년 그 6학년 3반 1번의 결과물들을 볼 수 있고 또 내년 6학년 3반 1번은 올해 6학년 3반 1번의 결과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러므로 선생님이 따로 어떤 처리를 해야 돼요. 장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인 학생 번호에게 나눠주는 걸 선택을 해서 저희 학교의 계정 생성 규칙은 장흥초 6학년 3반 1번 뭐 3학년 3반이면 장흥초 3학년 3반 1번 이렇게 계정이 부여되게 됩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결정하셔야 될 건 비밀번호 어떻게 할 거냐. 비밀번호가 서로 다르면 좋은데 아이들 생각보다 잘 잃어버려요.
6학년도 특히 6학년도 잃어버리는데 3학년 4학년은 훨씬 더 많이 잃어버려요. 근데 이 계정을 처음엔 엑셀로 만들고 하니까 편한데 만드는 건 편한데 수정하는 건 살짝 어렵거든요. 엑셀로 그건 업로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계정 아이디로 그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가서 수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학생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어떤 거냐면요. 잠시만요. 아니지. 학생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나타나게 되냐?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제나 혹은 구글 행아웃 미트를 사용한다면 행아웃 미트에도 이 번호가 뜨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번호로 하면 편하겠다 해서 이름을 성을 15번, 이름을 6학년 3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6학년 3반 15번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러면 단점이 학기 초에 이름이랑 번호랑 아직 덜 외웠을 때 학생 이름이랑 번호가 매칭이 안 될 때 이게 누구지? 하고 갸우뚱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나는 이름이 편하다. 그럼 여기에 처음에 정보부장님께 부탁드릴 때 이름으로 입력해달라고 하면서 명단을 넘기면 되고요. 아니면 난 번호로 하는 게 여전히 편하겠다. 그럼 번호를 넘기면 됩니다. 단 이것도 중간에 수정하는 건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해 놓는 게 더 좋아요. 이 부분은 이 규칙들은 반뿐만 아니라 학년에서 혹은 학교에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번호끼리 겹쳐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일괄적인 규칙에 따라 아이디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관리하기가 편해서요. 다음은 반개설하기 초대하기입니다. 선생님들 구글 클래스룸 교사 아이디로 개설이 된다면 처음 보시는 화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화면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선생님들은 수업 만들기 하셔서 다른 거 뭐 할 필요 없이 이거 수업 이름만 입력하시고 개설을 하시면 이 중에 하나처럼 개설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이름만 6학년 3반으로 개설한 거예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자면 이것 팁인데 저희 장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한 학년에 5명 정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 학년, 아니 각 반 담임 선생님이 과목의 활동들, 평가지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재사용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초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초대하는 방법은 이렇게 개설되고 나면 여기로 들어와줘요. 사용자, 예, 그럼 교사만 있을 거거든요. 내가 이 반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교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담 선생님인 두 분이 들어와 계시는 건데 교사를 초대하고 싶을 땐 여기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의 아이디를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그분 아이디를 입력하면 초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G슈트 아이디만 초대되고 일반 계정은 초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 아이디를 여기에 입력하는 거죠. 혹은 초대 링크를 학생들한테 보내면 학생이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바로 접속이 되고요. 이 링크도 어려워요 하면은 아이들한테 이 수업 코드를 알려주시면 돼요. 이 수업 코드를 치고도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기 누르면 이 수업 코드를 쳐서 이 수업에 접속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 입력해 주시는 게 편한데 여기에서도 깨알같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굳이 6208 하나 초대할 필요 없이요. 한 번에 이렇게 다 입력하고 초대하면 되고요. 더 좋은 건 이렇게도 초대가 된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 아이들의 메일 주소를 싹 다 복사해 놓고 한 번에 컨트롤 CV 해버려도 여기다가 입력해버려도 저게 된다는 거죠.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메일 주소만 딱딱딱딱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에 생각보다 엑셀이 활용할
여지가 많은데 엑셀에다가 망초 6302 2.j2.go.kr 6201로 할게요. 2학년 일반 다음 네. 6202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습니다. 6203 그 다음에 땡깁니다. 미안합니다. 칸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땡기면요 25번까지 됐죠. 만들어지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초대 링크에 입력을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굳이 아이들한테 일일이 여기 들어와라 확인해 줄 필요 없이 제가 이렇게 엑셀에 복사를 해놓고 그대로 입력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이 저희 반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일단 취소 눌러주세요. 이게 초대하는데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깨알 같은 팁입니다. 다음 수업을 만드는 거, 주제, 자료 정리, 이게 수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데요. 여기에도 팁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 만들기에서 주제를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그날 날짜로 해놨거든요. 이러면 제가 몇 월 며칠에 무슨 수업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날 수업을 가져오기 편하기 때문에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주제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다음 그렇게 주제 밑에 자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과제, 퀴즈 과제, 자료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웹게임이라든지 컨텐츠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설명할 때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께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게시물 재사용이에요. 게시물 재사용을 하면요 이렇게 뜹니다. 제목과 함께 첫 줄이 떠서 제가 그 전에 썼던 수업 혹은 다른 선생님이 쓴 수업을 제 교실에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재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 때 써야 되는 팁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사용을 할 때요 문제는 검색을 못해요. 심지어 주제별로 정리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오직 고를 수 있는 건 뭐냐, 여기 수업 선택에서 수업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실만 고를 수 있어요. 6학년 2학기 사회교실에 들어가서의 수업은 주제별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는 팁은 처음에 자료를 정리하실 때 제목과 첫 줄에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입력해 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보시면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제목은 1교시지만 잠시만요, 이 수업이 아닙니다. 여기 있네요. 제목은 2교시, 아이들이 보기 위해서 제목은 2교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첫 줄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 놨어요. 국어, 과목, 단원 2단원의 관용을 활용해요. 관용 표현을 활용해요. 11차시 중에 2차시입니다. 이 첫 줄에 이게 모두 들어가 있어야 다른 선생님들이 혹은 제가 수업을 재사용하기에 편해집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꼭 이 방법은 아니지만 첫 줄에 그리고 제목에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게 오늘 드리는 마지막 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구글 클래스 처음 만들었을 때 기초 작업 그리고 자료와 수업을 만드는 때 필요한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줌 혹은 행아웃 미트를 클래스룸에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